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날씨가 운동하기 너무 좋습니다. 좀 약간 쌀쌀한 기운이 있지만 뭐 아주 운동하니까 그냥 베리고 싶습니다.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운동들 하세요. 또 뭐 이 뭐 자전거 타는 거 이외에 산에 지금 뭐 이제 이파리들 막 나기 때문에 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들 하시고 건강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프면 손해입니다. 아시겠어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멋있는 날 아닌가요? 예. 자, 그리고 오늘은 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육종암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희귀암입니다. 1년에 약 한 1600여 명 정도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탤런트 그 뭐 야인시대 이정재 역으로 나왔던 김영호 씨도 이 육종암으로 지금 뭐 치료 중에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주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골격 질환이네 또 종양혈액 질환이네 이렇게 또 분류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귀암 중에 하나입니다. 육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 암 발병하는 것 중에 약 1%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아주 희귀암입니다. 그래서 뼈다귀, 연골, 근육, 지방, 신경, 혈관 등의 이런 비상피성 결합 조직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육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외의 조직이죠. 그리고 이건 뭐 갑자기 뭐 어딘가 혹이 생겼다든가 또 딱딱하게 뭔가 만져진다라고 기분이 벌써 느낌이 딱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러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좀 받으시라 하는 거고, 또 이런 육종에는 두 종류의 이런 종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성 골종양, 뼈다귀 위에 종양이 생긴 거고, 하나는 연부 조직 육종입니다. 여기 악성 골종양은 뼈에서 생긴 종양을 얘기하고, 연부 조직 육종은 피부, 지방, 신경, 혈관, 근육 등의 연부 조직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육종은 특이하게도 전 연령대에서 다 생길 수 있고 또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포 증식이 빠르고 예후가 나쁜 것도 이 육종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육종암이 발생하면 약 한 90% 정도는 폐로 전이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원인이 뭔가 하고 이렇게 보면 서양의학적으로 유전적인 뭐 문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뚜렷한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음식물에서도 뭐 뚜렷한 뭐 원인을 찾지 못한다라고 해서 정확한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원인이 없으면 치료를 못한다는 거죠. 서양의학적으로.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 증상을 보면 일반적인 그 전조 증상으로는 기침이 심하게 나와요. 물론 몸이 차가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 이것은 어딘가 혈액순환 장애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쥐가 자주 난다. 이 종괴가 점점 커지면서 신경을 누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쥐가 자주 나는 이런 또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서양의학적으로 봤을 때 관절 운동 감소, 이 관절의 가동력이 자꾸만 떨어진다. 활동이 범위가 줄어진다는 거고, 덩어리가 만져진다. 뭐 여기 서해부 여기 허벅지 안쪽에든지 뭐 목 등가죽 어디든지 이런 덩어리가 만져진다. 그 다음에 뼈다귀 뼈에 이런 변형이 생기거나 뼈가 아파요. 통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지에 부종이 생긴다. 즉 혈액순환 장애, 사지의 부종은 콩팥이 연관이 돼 있다. 그 다음에 뼈다귀의 문제는 콩팥과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일단 동양의학적으로 한번 찝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사질환으로서는 고육종, 횡문근육종, 유익육종, 그 다음에 카포시육종,
이런 비슷한 질환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횡문 근육종은 이건 뭐 주로 어린 아이들이 발생되는 이런 그 건이나 심장 근육에 생기는 것들이고, 유익육종은 뼈에 생기는 소화암의 일종이에요. 그 다음에 카포시 육종은 혈관벽에 나타나는 육종이에요. 주로 이 카포시 육종은 온몸에 종기 같은 것들이 다닥다닥 이렇게 나죠. 그래서 이건 에이즈 환자나 그 다음에 장기 이식 환자에게 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헤르페스 바이러스 이 팔에 감염이 됐을 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기록들이 있는데, 그런 게 걸리지 않도록 해야죠. 일반적으로 육종의 증상은 발생 부위에 따라 달라진다. 악성 골종양은 가장 흔한 증상으로서 통증이 생기고, 특히 야간에 심해지고 휴식 중에 간헐적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통증이 야간에 심해진다는 것은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이건 전반야 12시 전까지는 콩팥과 연관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새벽녘으로 갈수록은 이건 간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서 근골격 질환으로 분류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래서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신장과 간이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비특이 현상으로서 운동할 때 이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팔다리에 근력이 약화되는 경우가 있고,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드는 경우, 그 다음에 팔다리에 부종이 생기는 것, 이건 전부 다 신장과 연관이 돼 있다. 그 다음에 근력에 관련된 것은 간하고 연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 그리고 이 연부조직 육종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진행돼서 종괴가 커진 겁니다. 이 연부조직 육종의 특징은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 악성 골종양은 통증이 있고, 연부조직 육종은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또 차이입니다. 같은 육종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시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한 약 60% 정도는 팔 다리에서 생성이 되고 20%는 복부에서 생성이 돼. 주로 차갑다는 거죠. 하체는 음이고 복부도 음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것은 음양오행상으로 보면 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다리에서 생성된다. 여기 팔다리에는 우리 몸에 뼈가 가장 튼튼하고 근육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뼈다귀와 근육에 관련된 근골격계, 이건 신장과 간이, 뼈다귀는 신장, 근육은 간이 관여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20%는 복부에 생긴다. 배가 차갑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은 뭐 혈액검사, 단순 방사선 검사, 그 다음에 골스캔, 핵의학 검사, MRI 영상검사로 이거를 촬영을 하죠. 근데 치료 방법은 일반 암과 똑같아요. 원인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수술, 항암제, 화학물질이에요. 항암제, 그 다음에 방사선, 이 암 치료는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후의 합병증, 피부가 괴사된다거나 신경 손상이 마비돼서 어딘가 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혈관이 손상되고 또 혈전이 있어서 순환 장애가 생길 수 있고, 관절 기능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수술합병증의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암, 육종 이런 것은 몸이 차가워서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몸 내부가 차갑다. 몸 내부가 차가운 원인이 뭐냐 이게. 그게 정신적인 면으로 볼 때는 스트레스 과다 누적이 약 8년에서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부터 이 스트레스가 계속적으로 누적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몸이 차가워서 어딘가에 암이 생기고 있었다는 거고, 육체적으로는 혈전 과다,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그 다음에 차가운 환경에 몸이 노출됐을 경우에, 그래서 혈관이 수축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육체적인 문제에선 먹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이런 음식들, 또 약물, 약을 너무 좋아해도 안 돼요.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들 이런 것들은 흡수되고 남은 이런 이인여들은 전부 다 혈전으로 남기 때문에 그래요. 몸 내부에서 생긴 어떤 증상, 음식과 연관이 있다. 여기 서양의학적으로는 뭐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 했지만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음식과 연관이 깊습니다. 왜? 혈액, 그 다음에 살, 근육, 뼈다귀, 혈관 이런 것이 전부 먹는 음식에 여기서 영양분을 뽑아서 이걸로 인해서 조직들이 세포가 생성되고 세포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육종암이 생겼다면 또 이 외에 다른 암이 생겼다면 제3자의 입장에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당나라의 명의 손사막이 뭐라고 그랬냐면 병이 발생하면 모든 것을 반대로 하라 그랬어요.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반대로 하라. 그러면 쉽게 고칠 수 있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명의가 너무 쉽게 처방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변할 수 있어야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음식 지금까지 익혀 먹었어요. 익혀 먹고 그 다음에 가공식품, 뭐 초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그 다음에 쓸데없이 뭐 약물, 건강식품 맞지도 않은 거 주워 먹고 영양제도 그냥 누가 좋대서 먹었다. 그걸 끄더라 이 말이야. 들쩍지근하고 입에 좋은 거. 음식엔 뭐라 했어요? 가장 뛰어나고 좋은 맛은 반드시 담백하다. 맛이 그냥 미식미식하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대미필담이라고 그래. 또 좋은 음악, 뛰어나게 좋은 소리는 반드시 은은하다. 그것은 대음필이라고 그랬죠. 대음필이. 그래서 음식으로 보면 대미필단, 담백한 맛의 음식을 먹는 식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들쩍지근하고 자극적인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에 어떤 문제를 발생한다는 겁니다. 오장육부와 연결된 부위에 암이 생겼다면 식별이 가능해요. 동양의학적으로. 그게 특징이에요. 뼈다귀에 육종암이 생겼다. 그건 콩팥의 문제. 그 다음에 근육에 육종암이 생겼다. 그건 간의 문제. 그 다음에 살에 육종암이 생겼다. 그건 비위장의 문제. 그 다음에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 그건 폐대장의 문제. 그 다음에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 심장에 문제가 생긴. 그래서 동양의학적으로 특징이 이 경락상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또 오장육부와 연결된 우리 몸의 조직이 있어요.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면 오장육부의 기능이 저하돼서 거기가 차가워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차이입니다. 서양의학은 국소적인 그 부분만 봐요. 동양의학은 몸 전체를 보고 오장육부와 경락상으로 어디 경락상에 문제가 생겼는지 오장육부와 어느 이 연결된 부분에 오장육부의 기능이 저하돼 생겼는지 그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허벅지에 생겼다. 그건 안쪽 허벅지는 간이 생겨. 간에 문제 생기고 그 다음에 앞쪽에 이 올라가는 여기는 비위장의 문제고 저쪽 허벅지 뒤쪽에 뭐가 육종이 생겼다. 그건 신장 방광의 문제예요. 똑같은 허벅지에 생겼다 할지라도 이건 경락상으로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연결 부위를 두 개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동서양으로 동양의학이든 서양의학이든 민중의술이든 통합해서 원인을 찾고 이 편중된 사고는 병을 고치기가 어려워요. 동양의학적으로 쉽게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중된 서양의학, 동양의 한 의학에만 편중된 사고로 그 원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원인을 찾으면 쉽게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급한 병은 서양의학의 힘을 빌리고 생활습관병으로 인한 것은 동양의학의 힘을 빌리고 그 다음에 통합해서 치료하라 이게요. 살면서 생긴 병인데 원인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살면서 생긴 병.
먹고 운동하고 먹고 생활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은 반드시 음식 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이 육종암에 관한 이야기 정리를 했는데 한 곳에만 편중돼서 집중하지 말고 동양 서양의학을 통틀어서 알 수 있는 점을 확인하고 치유하는 그런 지혜를 갖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화이팅!